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기구입니다. 어제 봤어요. 사실 어제 밤에 본 영화인데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일본 멜로 영화는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일본 멜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영화의 템포나 속도감에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느리지만 이렇게 좀 정서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좀 그것을 중시하는 일본 멜로물 자체에 약간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일본 멜로물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남은 인생 10년인데 사실 일본 멜로물 중에는 잘 만든 영화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 멜로물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흥행 성적이 제일 좋았던 작품이 요건데, 이제 오늘 밤 세계에서 이상이 사라진다 해도 이거 약간 그 기억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서 좀 노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죠. 그다음에 이제 더 또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던 영화가 2016년도에 이제 너의 최장, 16년도 아니구나.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이 남은 인생 10년의 주인공이었던 고마츠 나나가 출연했던 영화기도 한데요. 이런 영화들이 나름대로 일본 영화 최근에 흥행작들의 이제 붐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이제 일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뒤에 배경 보면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이 영화 남은 인생 10년의 영화 감독이 이 바로 방금 보셨던 후지 미츠 히토라는 감독입니다. 남은 인생 이 신문 기자라는 영화는 이제 사이파 영화였어요. 당시에 이제 나왔을 때 일본 이 심은경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심은경 배우죠. 일본 잘해서 일본 지금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로 이제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주연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약간 일본 배우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좀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사실 좀 많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이 후지 미치히토 감독의 영화가 일단은 또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야쿠자와 가족이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요 작품인데요. 사실 이건 이제 일본어로만 돼 있으니까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비주얼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미지를 못 찾고 있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도 그 최근에 이제 쇠락하고 있는 일본 그 아주 인상적으로 이 아야노고라는 일본 배우가 그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영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럼 본론으로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 후지미치 히토는 이게 최근에 나온 일본 감독들 중에는 연출력이 좀 그래도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쪽 남은 인생 10년은 보통 일본 영화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찍는다 그래요. 사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영화 시장인 극영화, 그러니까 실사 영화가 중심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 영화는 이제 TV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TV 그다음에 이제 또 출판 이쪽 쪽에 힘이 더 강하니까 사실 영화는 그좀 상업적으로는 그런 좀 서브적인 플롯이 강하죠. 그래서 원래 원작에서 변화를 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원작자 입김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만 어쨌든 남은 인생 10년도 역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출판 보존에 이제 그 제목 뭐죠 표지고요. 이 제목은 이제 지금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스 입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사카 루카라는 사람이 썼던 남인생 10년이라는 책이 원작입니다. 이 영화 근데 이 원작자가 이제 약간 이 남인생 10년이 앞에 봤었던 그 픽션 원작의 영화들 뭐그 나는 내일 뭐 어제 너와 만난다라든가 뭐 너의 최적을 먹고 싶어 이런 영화들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제목도 길어가지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자 이런 영화들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남은 인생 10년의 경우에는 영화 이 소설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사실적인 묘사들이 가능한 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카 루카라는 이 분이 이 소설을 쓰고 이제 그 편집 단계에서 사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었던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시한부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분이니까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관점에 많은 것이 이제 투영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영화가 이제 엔드 크레디트가 올라가면 코스카 루카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캐스팅이 상당히 좀 탄탄한 편이다. 영화의 촬영 기간도 길었고, 그리고 그 촬영 기간이 길었던 것에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영화적 설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점은 기본적으로 안나 까레리나라부터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뭐 남은 인생 10년이지만 여자 주인공인 마츠리 역할을 맡고 있는 고마츠 나나가 처음 영화 첫 장면부터 이미 이제 시한부 인생 살 거라는 것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첫 장면이 이제 벚꽃으로 저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룩이 생각보다 좀 화사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예고편을 캡처한 영상인데 약간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짙은 느낌이 있고 이게 뭐 영화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화사한 느낌은 일부러 좀 감소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좀 약간 회색빛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번쩍번쩍한 청춘 멜로로만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의 남은 여생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대략 그 일본의 스카이트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20살에 일단은 병에 걸려서 이제 그 남은 기간이 이제 그 수술을 하고 2년이 있다가 퇴원을 한 다음에 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 이번 단계에서 저 지금 여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저 캠코더가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인데 뭐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니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스틸들을 보면 이 캠코더를 들고 찍은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저 캠코더가 기억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여자 주인공의 저 캠코더를 물려주는 여성은 이제 같은 병실에 있는 누군가인데 어떤 여성인데 자기가 잘 사랑하는 사람 즉 자식인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추나추동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계절처럼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되게 자연성, 그러니까 죽음의 사고방식을 표현할 때 추나추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장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동양사상에는 기본적 개념이 이제 그런 걸 깔고 있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경우도 그런 건데 그것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 역시도 마츠리라고 하는 여주인공 역시도 당연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일본 영화에서 많이 보는 되게 착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랑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인생의 10년 중에서 시간적으로 보자면 우리처럼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지금 영화 첫 장면에 나오고 있는 이 중학생의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요 배경은 도쿄인데 도쿄가 아니라 이제 시골 출신으로 그 묘사되고 있고 시골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이제 10년 만에 동창회를 열고 있는데 여주인공인 마츠리는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병을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가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동창회를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 모습이죠. 그 상대역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지금 이 초기 장면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가 이제 이 켄타 이름이 이제 일본어 이름이라서 뭐죠? 마츠리가 카즈토죠. 카즈토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사타구치 켄타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일본 분들이라 이름을 확실하게 못 외우겠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단계예요. 보시면 이제 영화의 이제 미장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시도가 이 켄타로의 어떻게 보면 그 도쿄에 살고 있는 두 동창 출신의 두 명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사실은 중학교 때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물론 켄타로가 이제 이 마츠리를 좀 좋아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츠리는 저렇게 퇴원을 했지만 자기의 몸을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병은 기본적으로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병명이 병명이 어려운데, 예, 마음이 급하니까 찾지도 못하고 있네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것은 완치가 안 되는 불가능한 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영화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중에도 이 여자 주인공이 노트를 쓰고 있거나 이런 장면들은 원작자의 노트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서 썼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디테일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혼을 내죠. 그러니까 일본 영화에서는 이제 이 시도를 한 좀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좌절한 이 남자에게 이 사실은 자기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이 여자 주인공 마츠리가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서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되고, 그때 이 벚꽃 장면이 있는데, 이 벚꽃 장면이죠. 이 벚꽃 장면에서 바람이 확 불면서 강풍이 불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경험을 같이 한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들의 삶에 대한 고난 같은 것이 표현일 텐데. 그러니까 뭐 우에노 공원 같이 뭐 벚꽃놀이를 한 어떤 일본의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 공원에서 이제 뭔가 저렇게 확 부러지고, 이것이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또 반복되는 앞뒤에 수미상가를 이루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화에서 그런 디테일의 구성이 사실은 좀 볼만한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또 하찮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분들한테 이런 영화가 이제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인연을 맺어가는 이야기의 이제 전적인 테마가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갖다가 여자 주인공은 저 캠코더를 들고 있는 캠코더 있죠. 핸디캠인데 뭐 화질이 아주 좋은 거, 요즘에 4K 시대에 화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식의 문화입니다. 그런 이제 좀 구도를 가지고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여자 주인공의 좀 모티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답답해하는 거, 저렇게 서로 확 잡으면 될 것을 답을까 말까 신호를 보내는데, 이 마츠리는 또 자기가 어차피 사랑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고, 남자친구는 이 남자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둘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지극히 일본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이제 삶을 걱정하는 것은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본식으로 잘하는 배우들.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을 누르고 있으면서 심려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우리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마츠시케 유타카가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 병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주 착한 주인공이지만 그 착하면서도 이제 일종의 그 병의 괴로움에 대해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순선하게 뭐 그냥 아주 이쁘게 아프기만 하게 묘사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10년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앞뒤 수미상간의 구조와 그 다음에 추다추동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들을 이 10년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이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의 가족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 영화가 이제 탄탄한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거는 이 두 인물이 모두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본 영화 특유의 이제 사소설적인 느낌들, 개인의 감정의 성장들만을 다루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회적 관계만과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일본 영화라든가 그런 것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 성향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이런 영화들에 갖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 그런 감정적인 묘사들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극장에서는 청춘 멜로물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사실 그 대규모의 자본으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스타 캐스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면에서 이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가 이 아주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최루성 멜로드라마들 중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영화고, 그 세련된 영화들의 그런 감성들을 좀 우리도 참조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감정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핸디캠으로 촬영된 장면들을 이제 극중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의 주인공이 일종의 이 주변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이 역시 또 언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도 역시 우리 익숙한 이분도 드라마의 주인공을 많이 하신 배우잖아요. 이 역시 또 이름을 내가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야마타 아니다. 이분이 쿠로키하루죠. 쿠로키하루. 쿠로키하루. 뭐 저기 립바링클의 신부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주연을 많이 했었던 그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비중이 아주 크지 않지만 연기에 또 그런 심려, 마음의 심려, 가족을 대표해서 여자 주인공을 이제 제일 걱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도 이 사나이 같은 인물도 굉장히 좋은 친구로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이제 영화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 감정이 싹 트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이 엄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 엄마는 늘 그러니까 흐뭇한 일본식 엄마의 미소만을 짓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엄마를 부둥켜 안고 더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의 인생이지만 그 영화에서 그 이 둘이 마지막에 그 이별을 선언을 하죠. 여자 주인공이 그 장면을 이 시카쿠치 겐타로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종의 여행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키장에 가서 뭐 눈썰매를 타고 이런 여행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여행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별로 연결이 되고 마는데, 그 이별의 과정 속에서 지금 영화 속에 지금 요 장면 같은 거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해변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만약에 더 살았다라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일상의 행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겪지 못하지만 미래로 가보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구성들 자체가 이제 일종의 삶에 대해서 통찰하는 부분들까지도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여자 주인공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가 단순한 청춘 멜로물로서,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좀 팬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팬시한 영화 이상의 성향을 보여주는 나름 좀 묵직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집안이 이 마치시타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안이 어느 정도 도쿄 내에서도 부유한 집안에 속해요. 그래서 삶의 어떻게 보면 흔적들이라든가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걱정이 없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 또 여자 주인공도 특별하게 그런 병의 고통 말고는 이제 특별한 걱정거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랑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삶의 때가 없다는 것이 물론 일본 순정 멜로 영화에서의 한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 제외하면 이 삶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유한한 삶에 대한 통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또 괜찮은 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 영화의 후반부 장면이고요. 이들에게 이제 그렇다고 기적이 막 다가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지만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한 의미의 멜로 영화로서, 그러니까 일본 순정 멜로물로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남은 인생 10년 이란 영화도 나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멜로물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혀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개봉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범죄도시 3가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완전히 다른 성향의 멜로물도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요. 거대 스크린에서 그런 좀 이 영화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촬영 같은 것들 잘 이루어진 미장센 같은 걸로 잘 구성되어 있는 영화들도 또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범죄도시 나름의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좀 횡설수설한 느낌은 많이 듭니다만 일단 제가 본 소회는 좀 그렇습니다. 어, 남은 인생 10년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일단 배우들 이 두 젊은 배우들도 연기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감 있는 사랑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좀 이런 극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이런 좀 소소하게 딱 남녀 간의 그런 깊은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또 일본 영화의 장점이 일본 멜로물들의 장점인데 이 영화는 비교적 또 현실감까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작품 같습니다. 약간 너무 순정 만화 같은 영화들도 있죠. 팬시한 영화들도 그런 영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 영화가 좀 더 성숙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마 시네아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 좀 횡설수설했지만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가세요.